자, 조금 확장해 볼까요? 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합류해 주셔서 이야기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무슨 얘기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할까요? 또 뭐 반복적이고 앞선 코너에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채널들도 아마 많이 다룰 거고 했던 거 또 다뤄봐요. 그렇고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자, 뉴욕 증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의 불확실성은 한 단계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또 악화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변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고, 그럼 이 다음 스텝은 시장이 무엇을 또 바라볼 것인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참 당연히 받는 질문인데도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네. 논의? 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하고 그다음에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하고 다시 뭔가 왔다 갔다 했다고 어제 보도 나왔어요.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받쳐진 것 같긴 한데. 뭐 그것도 뭐 금액의 차이지만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권을 하고 있는 쪽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일단은 뭐 공화당이 일단 유리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국정 파트너로서 민주당도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부양책에 동의를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이 풀길 원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조율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원활하게 조율이 되는 부분들을 봐야지 또 다음 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불협화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기싸움이라 봐야 될 것 같고 네. 결국엔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금들이 풀렸을 때 과연 어느 섹터가 움직일 건가가 어찌 보면 그 제가 질문하신 게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요즘 그래서- 보면 뭐 시장이 네. 이제 바이든과 네. 트럼프의 그 정책적인 관련 섹터와 기업들을 막 이렇게 분리해 놓잖아요. 뭐 그것이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한테 바로 적용이 되거나 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테마적인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2017년부터 어떤 테마적인 요인이 미국과 상당히 좀 연동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처음으로는 2017년도에서 2018년 넘어갈 때 바이오, 나스 헬스케어가 그때 강세였거든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심의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뭐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풍력연지 이런 부분에서 뉴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 흐름적으로 봤을 때 유로존이 먼저 그 배출가스 규제된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뭐 앞으로도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도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테마성, 어떤 그 트렌드 이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유행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대선이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을 봤을 때 부양책에도 돈이 풀렸을 때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했었던 인프라 투자, 건설, 기계, 철강 이쪽으로 돈이 갈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언택트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마그마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 네. 같은 경우도 뭐 BBIG, 어떤 분은 뭐 저 같은 경우 삑 이렇게도 부르는데 네.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전통적인 제조업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언택트 쪽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모멘텀이냐 아니면은 김현 매니저가 앞서 이제 서두에 좀 풀어놨긴 했는데 이제 네. 3분기 실적이라고 하는 또 펀더멘탈이냐, 네네. 뭐 두 개가 사실 뭐 구분하기보다는 믹스가 되고 혼용이 될 텐데, 그래서 뭐 조금 수급의 변화를 짚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상단에 조그맣게 나가죠. 오늘의 일발장전은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조금 변심? 그들도 이제 급한 거죠. 연말이 다가오면은 네. 성적표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성적표를 잘 하려면 수익률에 이제 갈망하는 거죠. 코스피는 기준으로 어제 뭐 3,800억, 코스닥은 뭐 230억이지만 뭐 순매수 일단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수를 좀 보이긴 했는데 7월에서 9월까지면 3분기 아니겠습니까? 이동안 이제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들은 대략 한 10조 원을 팔았고 코스닥은 3조 6천억 팔았더라고요. 동일 기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저만큼 샀어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토종끼리 싸운 거죠.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 근데 한쪽은 팔고 한쪽은 샀는데 산 쪽이 오히려 지금 승률적으로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기관은 지금 주머니가 많이 비었다 이거죠. 3분기 실적이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시 부랴부랴 재구성하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한 단계 좀 넘어갔기 때문에 어제 막 사들이는 거 보니까 포스코,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만도 뭐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 언급됐던 기업들이죠. 포스코는 뭐 언급을 많이 안 했지만 저런 것들을 사면은 부가적으로 조금 작은 것들도 사들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 매매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관련주 그러면 사실 뭐 정리하다 보니까 어제 기관이 산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인크로스, 인크로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노션, 한국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어제 데이터 나온 거 아시죠? 8월달 그 온라인 쇼핑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근데 여기서 한마디만 좀 제가 보태자면은 한마디. 네. 네. 아마 기관이 사는 종목은 지금 빨리 찾아보면은 이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저 PBR. 저 PBR.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제도권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뭐 저도 증권방송 가끔씩 모니터링 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 PER, 저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라면은 아마 저퍼 그리고 저 PBR 종목들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쪽으로 연말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포스코라는 종목들 나왔는데 요 종목들 아시겠지만은 작년부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저 PR 이게 나왔었거든요. 저평가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 만약에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은 굳이 그 연말까지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 봤을 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쪽으로 자금을 쏘게 되면 뭐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많이 낸다라면은 아무래도 가격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스코라든지 이쪽으로도 매수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한국전력에 대한 얘기도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이 포스코의 들고. 실적이 괜찮을까요? 실적은 뭐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 오늘 이제 일방장전에 이제 주제를 던져주신 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상당히 사실 어려웠죠. 저도 뭐 어렵죠. 네, 어제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되게 이제 좀 고민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오늘 주제로 이제 좀 꼽아주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어쨌든 간에 성장주의 시대잖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 최근에 뭐 신규 상장되고 있는 많은 종목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꿈을 먹고 사는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장세였잖아요. 근데 사실 포스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면면은 사실 지금 시장의 트렌드하고는 약간은 조금 또 비껴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이제 변화들이 조금 감지되고 있는 이유가 추석 연휴 이전까지 그야말로 오늘 뭐 아까 자료 화면에 준비해 주신 것처럼 3분기에만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0조 원을 내다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3조 6천억을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매도 자금이거든요. 이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받아냈는데 사실 바구니를 다 비워놓고 다시 뭔가를 좀 담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팔았던 비교적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다시 사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있던 금융주들을 어저께 많이 좀 담았고요. 네. 그리고 좀 올라와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나마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배팅을 좀 했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화학업종에 대해서 저점 매수, 철강 종목에 대해서 저점 매수, 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결국에는 이제 기관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과 기관들이 잡고 있는 포지션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4분기는 결국에는 이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미국장이 올라간 이유는 결국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좀 완화됐다라는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퇴원을 하는 것도 아마 일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 실제로 경기 부양책이 이제 만약에 또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포스코라든지 뭐 철강 그리고 롯데케미칼 대표되는 뭐 화학주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조금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기관들은 어저께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좀 강하게 올라간 섹터는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었고 네. 특히나 또 애플을 필두로 한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아직까지 모든 창구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금융 투자
가장 많이 팔았던 금융 투자가 지금 기술적인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보면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일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 아마도 금융 투자가 수익률 좀 제고 측면에서 많이 빠져 있는 좀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요게 추세적인 매수로 계속 이어질지는 우리가 분명히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하반기 때 시장이 계속 좀 더 좋아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지금까지 시장이 그래왔던 것처럼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들 쪽으로 좀 베팅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좀 전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제도 그랬고 추석 연휴 전후를 보면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만 아니라면 국내 로컬 재료는 가장 주목받는 건 대주주 양도세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도세 차익 과세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고 기재부와 지금 당정 간의 협의를 오고 가고 있다고 하지만 기재부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 이슈가 결국에는 10월, 11월 이제 10월 달이니까 4분기에는 결국엔 또 대주주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국인도 받았고.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일까? 개인은 계속 팔고 기관 외국인은 밑에서 사고 뭐 이렇게 될까? 저는 이게 좀 사실 궁금해서. 그러면 누가 그것이 현명한 것인가? 아무래도 정부 결국 어려운 거 좋아서. 정보력이잖아요. 그러면 정보력. 뭐 개인보다는 기관이 빠르다고 보면 네. 기관이 우세하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이 들고. 대주주 양도세 차익 과세에 대한 이슈가 낮아진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펀더멘탈이라는 걸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로 그냥 밀고 가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요청해서 유예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유예가 되고 있는 걸로 그게 이제 알고 가족 있고. 간의 합산은 유예 아닌가요? 아니요, 그 전체적으로. 전체가 다? 예, 3억으로 낮추는 게 돼서 저는 민주당에서 그 정부 측에 요청을 해가지고 유예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기재부 쪽에 네. 요청해서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반발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그렇죠. 반발이 많은 상황이고 지금 따지고 보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곳이 진짜 없어 이제. 물론 3억이라는 돈이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뭐 미리 예고 예시 이게 다 이 얘기 다루면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뭐 정리합시다. 네.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계속 오늘 또 이어질 네. 것이냐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로 좀 정리하고 거기에 이제 무엇을 볼 것이냐 종목을 좀 정리하고 네. 이렇게 가죠. 일단은 뭐 전 연말까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네. 기관들 리포트 보시면서 거기에서 그 기관들이 얘기한 저포 종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답을 찾으면 좀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김영인 매장님도 말씀하신 금융주 같은 경우도 지금 소위 말하는 저 PBR 저퍼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막에도 나왔던 현대랜다. 그 롯데케미칼,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저평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포스코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실적이 좋다라기보다는 2분기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자리를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추세적 상승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연말까지 보게 되면 3개월 정도거든요. 네. 3개월 정도면 기관 입장에서 자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 같은 종목 중에서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나더라도 연간 기준 성과를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좀 괜찮은 수익이라 좀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위 말하는 저 PBR, 저 PER 쪽에 기관들이 주목하는 종목들 쪽으로 연말까지 보시면은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보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좀 선택해 주신다면은 선택을 하게 리스트에서 된다면은 추가하거나 뭐 첨삭. 네네. 저는 이제 오늘 뭐 인크로스, 리노션, 뭐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세 개를 그냥 가시적으로 뽑아서 기관 네. 투자자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자동차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동차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만도, 그다음에 좀 스몰캡 보게 된다면 E&D. E&D. E&D? 예, 이게 매연 저감 장치 만드는 회사인데 신규 종목입니까? 예. 요것도 기관들 투신 쪽에 매수가 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매연 저감 장치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와 좀 연관된 종목인데 저도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7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 기관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연기금 그리고 투신 쪽 꾸준히 팔았는데 그 사이에 샀던 종목들도 보니까 뭐 만도란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 E&D라는 종목이 있고 지금 세 종목이 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E&D는 신규 네. 상장은 아닌데 이게 상명을 변경했나요? 뭐죠? 이게 상장한 지가 네, 꽤 됐는데. 예. 아니면 스펙으로 들어왔나? 뭐 이런 기업들이 워낙 또 많아가지고 제가
네, ENDD가 이게 이제 원래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연 저감 장치나 이제 이런 쪽.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제법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네. 아마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시장에 또 좀 진출을 한다. 뭐 이런 이슈하고 같이 좀 엮이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3만 원대 넘어섰다가 뭐 2만 원 초반대 정도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맞아요. 이게 매연 저감 장치 매출이 95%고 나머지 5%에서 지금 양극화 물질 촉매제 있잖아요. 그 사업을 진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영희 매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6월달, 7월달 주가 좀 많이 간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매출이 95% 아직 매연 저감 장치이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쪽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김민 매니저는 저 중에 이제 네. 첨삭 조금 그래서 해보신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이 기관들의 수급이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뭐 연기금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금융투자의 수급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옵션 만기 이후에 또 얘네들이 또 얼굴을 싹 바꿀 줄 모르거든요.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만약에 기관들의 이제 추가적인 이제 순매수 유입이 계속 좀 지속이 된다라면 어찌 보면은 가장 좀 결정적으로 저는 삼성전자를 반드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리스트에 일단 삼성전자를 좀 추가해 놓고요. 만약에 저평가되어 있는 뭐 저평가 가치주로 접근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네. 경기 민감주들 중에 오히려 두산 밥캣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두산 드려보고 밥캣. 싶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이제 모멘텀이 살아난 이유가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고 봤을 때 이 부양책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두산 밥캣 정도라고 보면 실적도 뭐 나름대로 좀 견조하고 그룹과 관련된 뭐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 또 두산 밥캣이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두 종목 정도 또 추가해가지고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우리 세 명의 이제 의견을 합일점을 봤는데 저렇게 리스트로 네. 만도 ENDD라는 오늘 새롭게 또 봤는데 저는 인크로스를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야 뭐 많이 얘기했던 거고 이제 두산밥캣은 김현 매니저가 좀 네. 기관 투자자들의 실탄이 사실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뭐 공모 펀드도 요즘 뭐 설정되는 게 별로 없고 그렇죠. 사모 시장도 요즘 그렇고 개인들의 자금을 일단 다 빼니까 네. 뭐 투신하고 사모펀드는 매수 여력이 분명히 없을 거고요. 그러게요. 결국은 금융투자나 연기금 요 두 수급 주체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까지 들었고 김현 매니저 오늘 이벤트 하십니까? 네,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제가 뭐 유진테크라는 IT 기업을 또 소개를 해드렸고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을 준비하는 제가 시리즈로 좀 이제 섹터별로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오늘은 그 1탄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또 오팡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프닝 함께 해주신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